부산 동구에서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기 위한 따뜻한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라면 한 그릇을 매개로 이웃과 마음을 나누는 끼리라면 공간을 다녀왔습니다. 최근 부산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공금 횡령 사건이 잇따르자 교육청이 재발 방지에 나섰습니다. 전 기관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전수조사도 진행합니다. 부산 동구가 성명서를 내고 해양수산부에 북항 이전을 공식 촉구했습니다. 동구는 항만 인프라가 집중된 북항이 이전의 최적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산 동구에서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기 위한 따뜻한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끼리 라면이라는 이름처럼 라면 한 그릇을 매개로 이웃과 마음을 나누는 공간인데요. 권정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동구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인근의 한 주택. 한쪽 벽면이 라면으로 쌓여 있고 바로 옆에는 라면을 직접 끓여 먹을 수 있는 조리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누구나 와서 라면을 끓여 먹고 또 누군가는 라면을 놓고 갈 수 있는 이곳. 바로 동구 끼리라면 공간입니다. 끼리라면에서 끼리는 끓인다는 뜻의 부산 사투리. 같이 라면을 끓여 먹자는 의미로 함께 따뜻한 한 끼를 나누자는 취지가 담겼습니다. 이 공간은 1인 가구 증가와 운동형 외톨이 등 사회적 고립 문제가 커지면서 만들어졌습니다. 라면이라는 친숙한 음식을 통해 누구나 쉽게 이웃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편의점 하나 없는 동네, 부산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50년 넘은 아파트가 있는 이곳엔 벌써 취지에 공감한 이웃들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면 하나 2,000원 시대.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누구나 부담 없이 찾아와 끓여 먹을 수 있다는 점도 기대를 모읍니다. 이곳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라면을 채우고 공간을 정비하며 이웃이 이웃을 돕는 선순환의 시작을 만들게 됩니다. 혼자 사시는 1인 가구나 아니면은 정말 바깥에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지 않은 그런 고립된 주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럼 그런 분들이 좀 잠깐 오셔서 좀 편안하게 라면도 드시고 그리고 서로 좀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부산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회적 고립 해소 사업. 한 끼를 책임질 라면은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이 책임집니다. 동구는 여기에 더해 주민협의체와 이웃 발굴단도 꾸려 소외된 이웃 찾기에 나섰습니다. 어린이들이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공간과 콘텐츠라든가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끼리라면을 비롯해서 각 동에 있는 희망 나눔 전방 등 동구 맞춤형 복지 모델을 활용해서 촘촘한 복지망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배고픔은 잠시 잊고 사회로 나오는 한 걸음을 도와줄 라면 한 그릇. 변화를 끓일 준비를 마친 동구의 끼리라면은 오는 20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창원 주남저수지에서 벌써 녹조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때이른 무더위로 발생 시기가 지난해보다 한 달 정도나 빨라졌는데요. 환경단체가 녹조 문제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 주남저수지의 상류인 산남저수지. 선착장 주변으로 초록색 녹조띠가 형성됐습니다. 플라스틱 통으로 물을 떠봤습니다. 한눈에 봐도 녹조 알갱이들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때이른 무더위의 주남저수지에는 지난해보다 한 달 가까이 빨리 녹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환경단체들은 빨라진 녹조 현상에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녹조가 환경 문제에 그치지 않고 주민 건강권까지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조 현상을 일으키는 남조류는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환경단체 조사에서
주남저수지 인근 주민의 코 속에서 검출된 마이크로시스틴은 미국 친수 활동 기준치의 30배가 넘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이건 시민들의 생존과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창원시가 시민들을 녹조 독수에 대한 마루타 정도로 생각하는 거라고도 정말 그런 끔찍한 생각조차도 듭니다. 환경단체는 지난해부터 농어촌 공사가 52억 원을 들여 추진 중인 저수지 수질 개선 사업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녹조 발생의 주 요인으로 꼽히는 주변 경작지의 농업 오폐수에 대한 방지 대책 등이 없어 알맹이가 빠졌다는 겁니다. 대규모 수질 오염은 그대로 방치한 채 인공 습지 조성, 배수로 산화 접촉 시설, 진강기 정도로 산남저수지 수질 개선과 녹조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올해 역대 최악의 녹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 환경단체는 농어촌 공사 뒤에 숨어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는 창원시가 녹조 문제와 시민 안전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동구청이 국가 프로젝트인 북항 재개발의 성공을 위해 해양수산부를 북항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지동 동구청장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북항 재개발 사업의 성공 열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항 재개발 1단계 지역에 공공기관이 입주하는 공공포괄용지가 이미 조성돼 있고 복합 항만지구 등 해수부 소유 부지에 해양 관련 기관 입주가 예정돼 있다며 해수부가 이전해오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지동 구청장은 이 밖에도 해수부 직원들의 교통편을 생각한다면 부산역과 맞닿아 있으면서 교통의 요충지인 동구 북항이 최적지라며 해수부 이전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잇따른 공금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부산시 교육청이 회계 투명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에는 회계 처리 이중 점검과 법인카드 사용 관리 강화, 심야 카드 사용 제한, 회계 교육 확대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전 기관을 대상으로 3년간 법인카드 사용을 전수조사하고 이상 거래 발생 시 감사와 컨설팅도 예고했습니다. 교육청은 최근 8억 원과 2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 2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아시아 최대 K 콘텐츠 축제인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이 11일부터 13일까지 백스코 등지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K-팝 콘서트를 실내 백스코에서 개최해 화려한 무대 연출과 공연을 선보입니다. K-팝 옴니버스 콘서트와 밴드 공연, 신인 아티스트 발표회와 토크쇼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부산시는 이번 축제가 세계 청년들과 K-컬처를 나누는 문화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5 부산 국제 장대 높이뛰기 경기대회가 13일부터 이틀간 광안 해변공연 특설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 15개국에서 5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광안리 바다를 배경으로 주니어와 성인부로 나눠 기량을 겨룹니다. 모든 경기는 무료 관람할 수 있으며 생중계됩니다. 국제 장대 높이뛰기는 국내 유일 육상 단일 종목 국제대회로 아시아 육상연맹이 승인한 공식 경기입니다.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의 보행권을 제약하는 공공시설물을 정비하는 도시 비우기 사업이 부산역 일대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시범 사업의 위치는 부산역 광장과 역 앞 보행로 양방향 약 700m 구간입니다. 부산시는 부산역 일대에 보행폭을 고려하지 않은 화단이나 시설물, 횡단보도 장애 시설물로 인해 시민들의 보행이 방해받고 있다며 전체 공공시설물 560개 중 82%인 381개를 철거하거나 통합 정비 등으로 개선할 방침입니다. 또 광장 주변을 녹지로 조성하고 곳곳에 있는 울타리의 디자인도 통일시켜 도시 미관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12일 착공해 9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부산시가 생애 말기 안심 돌봄 서비스 사업의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3월부터 생애 말기 환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시 호스피스 완화 케어센터가 의뢰한 환자에 대해 돌봄 서비스와 임종 간호 등을 시행해 오고 있는데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병원이 의뢰한 생애 말기 환자도 서비스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확대된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병원은 고신대 보금병원과 부산 보훈병원, 부산 성모병원 등 3곳입니다.
농촌진흥청이 논물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물 사용량을 줄이고 노동 시간도 단축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농촌 지역에서는 벼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모심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모심기가 마무리되면 벼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논물 관리가 필수입니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들은 농민들이 현장에 가지 않아도 논물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동 물고 시스템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물 높이를 설정하면 자동으로 밸브가 열고 닫히며 물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농민들이 논물 관리로 이제 노동 시간을 좀 많이 소비하고 계신데 단순형 자동 물고 같은 경우에는 논물 관리 자동화라는 그런 핵심 기능만 남기게 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기능을 다 제외함으로써 농민들이 편리하게 스위치 조작만으로 물고를 개폐하고 또 자동으로 물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 사용량은 68%가량 줄고 노동 시간은 79%가량 단축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물을 관리하기 위해 수시로 직접 논에 나가야 했던 농민들도 손쉽게 물 관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루에 많게는 1번에서 2번, 한 달에는 10번에서 20번 정도 왔다 갔다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일이 참 번거롭기도 했고 많은 시간을 뺏기면서 힘들었었습니다. 지나가면서 확인 정도만 해도 되고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논의 물 관리가 지속적으로 되면서 잡초 방제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서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태양열을 이용해 전기료가 들지 않도록 하면서 유지비 부담도 적은 단순형 자동 물고. 농가의 논물 관리 부담을 줄이면서 농업 자동화 시스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이 10일부터 시범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민주주의 전당은 민주홀, 전시실, 도서관 등 다양한 복합 문화 공간을 갖췄습니다. 창원시는 시범 운영 기간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과 문화체험 행사 등을 진행합니다. 또 오는 29일 개관식을 열 예정입니다. 10일 오전 9시 30분쯤 창원시 마산 하포구 자산동 인근 도로에서 가로 30cm, 깊이 150cm가량의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땅 꺼짐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창원시와 마산 하포구청은 도로 양방향을 곧 통제하고 복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10일 거창군 실버레포츠타운에서 제33회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대회에는 도내 18개 소방서에 소속된 451개 의용소방대, 9,400여 명의 남녀대원이 참여해 열띤 경쟁을 벌였습니다. 박원수 경남도지사와 구인모 거창군수,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 서희봉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 등 2,100여 명이 자리했습니다. 종합순위에서 진주시가 1위를, 2위 남해군, 3위 고성군이 각각 차지했습니다. 이날 종목별 우승대원은 오는 6월 열릴 예정인 전국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에 경상남도 대표로 출전합니다. 경상남도가 두레하우스 사업의 하나로 올해 독립유공자 유족의 주거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구인모 거창군수, 박주원 경남도 의원, 박형인 광복회 경남지부장 등은 이날 거창에 있는 독립유공자 유족 박길섭 씨의 집을 찾아 주거 환경 개선 작업을 벌였습니다. 박길섭 씨는 독립유공자 고 박응양 선생의 손자입니다. 박응양 선생은 산청읍 장터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에 참여하다 순국했으며 지난 1997년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됐습니다. 경상남도와 경남개발공사는 지난달 두레하우스 사업 협약을 맺고 매년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올해는 박 씨와 함께 독립유공자 고 윤기중 선생의 외손자인 이승순 씨의 집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이 오는 21일 전면 개장됩니다. 올해는 기후변화를 고려해 부분 개장을 없애고 예년보다 열흘 앞당겨 정식 개장하며 폐장도 보름 늦춰 9월 14일까지 연장합니다. 이는 해수욕장 수온이 올라가면서 9월까지 피서객이 몰리면서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입니다. 개장 첫날 백사장에는 개장식 대신 치어리딩 공연과 스트레칭, 걷기 체험이 포함된 맨발 걷기 대회가 열립니다. 해운대구는 유튜브 생중계와 함께 다양한 참여 이벤트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